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길잡이 장창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길잡이 방희진입니다. 네, EBS 진로와 진학 내 꿈을 펼쳐라. 오늘 이 시간에는 쇼콜라티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네. 저 그림 네. 보이시죠? 네, 뭘까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딱 꽃 같은데요? 꽃이죠. 네. 네,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네, 발렌타인데이 하면 초콜릿? 맞습니다. 네, 초콜릿으로 만든. 그런가요? 네. 이 쇼콜라티에라고 하는 그 직업은요, 우리가 입으로만 이렇게 즐기는 초콜릿을 네. 예술품으로 만드는 그런 직업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쇼콜라티에라고 하는 게 원래 쇼콜라가 이제 초콜릿이라고 네. 하는 프랑스어라고 해요. 네.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쇼콜라티에인데 뭐 영어로 한다면 뭐 초콜릿 아티스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1호라고 하죠. 쇼콜라티 1호라고 하는 김성미 대표가 어느 한 백화점에서 초콜릿으로 만든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이 쇼콜라티에라고 하는 그 직업이 알려지게 된 이색 직업입니다. 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쇼콜라티에라고 직업 명칭이 좀 전문화됐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사실은 제과제빵사가 네, 하는 맞습니다. 업무 네. 분야의 이제 또 한 축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쇼콜라티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단지 그 먹는 초콜릿을 뭐 그냥 동그란 모양, 네모난 모양 그 정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 작품처럼 공예를 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분들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외식 산업도 굉장히 발달했고 특히 이벤트 산업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 많이 소개되고 알려진 직업이기도 합니다. 초콜릿 마니아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뭐 바리스타, 파티셰, 쇼콜라티에 네. 이런 외식 분야에 여러 직업에 많은 관심 갖고 있기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요. 진학 전문가 선생님 네. 설명해 주실래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저는 그 진학 길잡이로서 이제 쇼콜라티에 물론 이제 어떤 전공이든 어떤 학과 어떤 대학이든 그 솜씨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죠. 제과제빵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제과제빵 관련된 학과, 제과제빵 관련 학과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게 되고 또 취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과제빵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또 요리, 조리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뭐 4년제 대학 이런 소개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그 제과제빵 관련 학과에 가면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학생들이 또 궁금해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관광대 호텔 제과제빵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소개를 제가 해드릴 거고 또 이제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돼서 이제 대학에 가고 싶다 4년제 대학이든 뭐 전문대들 가고 싶은 학생들이 그 대학 홈페이지 가서 이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오늘은 제가 을지대 성남 캠퍼스에 있는 외식산업학과 그 학과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을지대 그 성남 캠퍼스의 학생 선발 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준비하셨죠? 네. 쇼콜라티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제과제빵과 관련된 분야 전반적인 전망을 소개해드리겠고요. 동향과 진로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쁜 아까 그 장식품처럼요. 저희도 오늘 좋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쇼콜라티에 왠지 이름부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직업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또 뭐 초콜릿을 먹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예쁘게 장식하고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데도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또 여러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자, 쇼콜라티에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있는 것처럼 초콜릿을 먹기 좋게 잘 만드는 것, 또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초콜릿을 이용해서 각종 공예품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 그 제품들을 장식하는 용도로도 또 예쁘게 포장하는 역할도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쇼콜라티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쇼콜라티에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쇼콜라티에가 하는 일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초콜릿이 분말로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이 덩어리로, 이제 큰 덩어리로 오게 되는 거죠. 마치 다이아몬드에 원석이 있으면 다듬듯이요. 그래서 덩어리 초콜릿을 잘게 썰어서 뜨겁지 않은 물에 이제 녹이는 작업을 보통 먼저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하거나 불에 직접 가열하면 이제 타거나 쓴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중탕하는 거죠. 그래서 뜨겁지 않은 물에 잘 녹이고, 이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서 조금은 이제 수분을 제거하고 비린내를 제거해서 각종 부재료를 가지고 혼합을 한 다음에 이제 식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카카오로 만들어낸 초콜릿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있는 이제 밀크 초콜릿이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휘핑이나 뭐 생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혼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카카오의 분말 농도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쇼콜라티에가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혼합한 그 재료들을 어떤 틀에 부어서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넣고 굳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모양 틀에 맞춰서 굳혀지고 나면 제품의 종류에 따라 장식을 하거나 또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선물용으로 멋지게 포장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쇼콜라티에가 하는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쇼콜라티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쇼콜라티에가 될 수 있나요? 그 질문이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참 많은 질문이 해외로 꼭 유학을 가야 하나요? 유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묻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또 신체적으로 많이 힘든지 묻는 학생들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은 제과제빵을 학원 수강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지만 홈 베이킹이라고 해서 집에서 쿠키를 굽거나 빵을 만들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 막상 만들어 보니 이렇게 강도가 좀 노동 강도가 있더라라는 거 아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차례대로 다뤄보겠는데요. 먼저 쇼콜라티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제과제빵이나 외식조리와 관련 전공을 하면 비교적 유리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 있는 대학 중에는 뭐 초콜릿을 전문으로 특화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콜릿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쇼콜라티에는 넓게 보면 제과제빵사, 말하자면 이제 파티셰의 업무 영역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제과제빵, 외식조리, 뭐 외식산업 또는 호텔조리 등등의 학과에서 그 교과목으로 초콜릿을 다루는 과목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학원 수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쇼콜라티에가 되는 과정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에서 수강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제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유학을 가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과나 제빵 분야에 유명한 나라들이 있지요. 뭐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의 국립제과학교, 또 일본의 뭐 동경제과학교, 꼭 그런 쪽을 가야만 할 것 같고 거기를 졸업해야만 이 분야에서 그래도 이름을 날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 가서 명성에 맞는 기술을 배워오는 것도 물론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있는 걸 이제 미처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요. 또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언어를 모르다 보면 사실은 배우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업무 때문에 그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 이렇게 제과제빵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한번 출장을 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학생도 물론 뽑아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두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별도로 랭귀지 과정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실무 기술도 배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분들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조건 해외 유학 가면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런 이해 득실을 조금 따져보고 국내에서 조금 더 찬찬히 꼼꼼히 기술을 쌓으면서 밟아 나갔다가 어느 정도 숙련돼서 또 해외의 어떤 뭐 컬리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을 익힐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초반부터 그 경력 경로를 반드시 유학으로만 잡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듯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과 제빵사, 파티셰로 일하다가 전문 분야를 초콜릿 분야로 발전시켜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국내에서 일하는 많은 쇼콜라티에 분들이 거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초콜릿 장인들, 또 뭐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쇼콜라티에 분들 밑에서 도제식으로 훈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제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 뭐 도자기 공예하는 것도 그 스승님에게 노하우를 전수받는 역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그 문서화됐고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글로 또는 뭐 어떤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암묵지라고 해서 뭔가 문서로 남기기에는 참 어려운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력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옆에서 수행하면서 따라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도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분야의 이제 장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 훈련생, 견습생을 키우고 또 뭐 문학 분야에서도 문화생을 두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쇼콜라티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학력 분포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쇼콜라티에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내에 몇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쇼콜라티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제과 제빵사 전반의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포가 이제 고졸 학력이지요. 그래서 이 분야가 반드시 꼭 대학을 졸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맛있게 보기 좋게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 분포 이렇게 있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도 초콜릿 전문 학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격증도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그렇게 국가 자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제과, 제빵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자격도 제과, 제빵, 기능사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업무 특성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과는 조금 더 그 작은 사이즈로 섬세하게 작업한다면 제빵은 요즘은 물론 기계가 있기 때문에 믹싱도 다 기계들이 하지만 다 손으로 반죽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악력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술도 다르고 사용하는 근육도 다르고 특성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과와 제빵 중에 본인에게 보다 더 본인의 특성에 맞는 분야가 어떤 쪽인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신체적으로 힘든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마 제빵 경험을 한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식빵 하나를 만들더라도 얼마나 많이 치대야지 반죽이 되는지를 알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과 제빵에 비해서 쇼콜라티에는 노동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초콜릿 물을 잘 녹이고 모양 틀에 맞춰서 또 잘 장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로 쇼콜라티에가 초콜릿을 이용해서 공예 작품도 만들기 때문에 간단한 제품은 뭐 몇 시간 안에도 끝이 나는데 대형 작품, 앞서서 우리가 오프닝에서 봤던 꽃 그림이라든가 무슨 조각상 같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개월의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콜릿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덥거나 또는 조금만 추우면 얼어버리거나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온도에서 서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약간은 춥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작업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또는 건강 문제가 약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들이 현직 직업인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적성과 흥미 부분 보시면 아무래도 예술형적인 성향이 뛰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공예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겠고요. 조금 더 특성을 자세하게 보면 예술품을 만드는 데 적합한 정교함,
섬세함 필요하고요. 새로운 모양을 창안하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키울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고요. 미적 감각, 예술 감각 필요하죠. 그리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고려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특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쇼콜라티에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좀 보실 건데요. 사실 쇼콜라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 몇 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데이터가 아무래도 수치가 적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제과제빵사 전반의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직 그 제과제빵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그 분야의 고용 전망이 어떨까요를 이제 물은 데이터죠. 그런데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일단 제과 제빵이라는 영역이 입문이 그다지 문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베이커리에 취업을 하거나, 근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과 제빵사는 직접 그 반죽부터 시작해서 모양을 가꾸고 굽는 것까지를 모두 다 하는 걸 생각하지만 요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그 생지라고 해서 그 빵의 틀까지 다 반죽이 되고 모양까지 갖춰져서 배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의 체인에서 일하는 제과제빵사는 그걸 오븐에 넣고 굽는 역할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의 그 노동 강도 그리고 기술력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인력이 이 분야에 지금 진입해 있고, 그래서 그다지 고용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그 시장이 팽창되어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쇼콜라티에잖아요, 직업은. 근데 이제 쇼콜라티에라는 직업이 이제 초콜릿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인데, 지금 뭐 웰빙 산업하고 관련해서 초콜릿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초콜릿 안에 각종 뭐 합성 착향료라든가 착색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건강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수제 초콜릿 중심으로 전문 매장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그걸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망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각의 그 지역 특산물을 또 가미해서 백년초 초콜릿이라든가 뭐 감귤 초콜릿이라든가 인삼 초콜릿이라든가 이렇게 특산물과 적용한 신제품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지 또 여러분들이 너무 그 전망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진출 분야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제과 기업들의 이제 취업이 가능하고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이제 본사로도 취업이 되시겠고 체인점에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윈도우 베이커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윈도우 베이커리는 개인 그 제과점을 말해요. 그래서 유명 장인의 개인 제과점, 그리고 이제 보통 동네 빵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쪽도 결국에 윈도우 베이커리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하고는 다르게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수제 초콜릿 매장하고도 연결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실 수 있겠고,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제과부 또는 후식부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 근무하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관련되는 진로 대안을 보시면은요, 뭐 굳이 꼭 외식 조리라든가 제과 제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식품과학이나 식품가공과 이런 쪽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직업으로는 어차피 예쁘게 그 초콜릿을 공예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푸드 스타일리스트처럼 음식을 잘 만들어서 보기 좋게 이렇게 담고 또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또 사진 찍어서 잡지나 어떤 매체에 싣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직업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조리 강사라든가 음식 전문 기자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진로 대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 소개하면은요, 대한 제과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뭐 초콜릿 또는 제과의 동향 부분 보실 수 있겠고요. 제과기능사나 제빵기능사 취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국가 자격을 취득할 때 관리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쪽 통해서 관련 직업 정보, 자격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탐색해보고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쇼콜라티에 제과제빵사 되려면 어떤 학과에 가야 될지 궁금하시죠? 제과제빵 관련 학과에 가는 게 좋겠죠. 네, 전문대학에는 이제 몇 개 개설돼 있는데 4년제 대학에는 제과제빵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외식 조리 관련된 학과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과제빵 관련된 전문대학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자, 제과제빵 관련된 전문대학이 개설돼 있는 전문대학입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강원도립대 개설돼 있네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는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그리고 한국관광대. 오늘 이 한국관광대 호텔 제과제빵과에 대한 교육과정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소개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경북 지역에 대구 미래대, 대구 지역에 대구 보건대, 대전에 우송정보대가 있네요. 부산에 동주대, 부산여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지역에 해전대, 충북 지역에 주성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은 제과제빵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이 4년제 대학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식조리 아무래도 이제 음식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이제 학과를 진출해도 될 것 같아서 자 외식조리 관련된 학과 전문대학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자, 전문대학에 외식조리 관련된 학과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죠. 강원도 지역 살펴보시고요. 경기도 지역 보시면 경민대, 김포대 이렇게 쭉 돼 있죠.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신구대, 신안산대. 이 신흥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신흥대가 최근에 한북대학에 이제 그 합병을 통합이 됐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신한대 라고 이름을 지어서 4년제로 이제 승격이 된 그런 전문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한대로 이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문대학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 양산대가 있고요. 대구 지역에는 구미대, 대구 대경대도 있고, 뭐 문경대, 포항대 이렇게 돼 있네요. 광주 지역에 동강대, 뭐 서강정보대가 서영대로 바뀌었죠. 서영대, 그다음에 조선 이공대 이렇게 있고요. 다음 보시면 대구 지역에 가시면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뭐 대구과학대, 또 대구보건대, 수성대, 영남대 이렇게 돼 있고 서울 지역에도 보시면 여학교가 있네요. 배화여대, 한양여대 외식 관련된 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인천재능대, 전북 지역에 보시면 군장대, 그다음에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가 있고요. 자, 충남 지역에 보시면 뭐 백성문화대, 신성대, 천암연암대, 충남도립청양대, 해전대, 충북 지역에는 강동대, 대원대 이렇게 개설되어 있죠. 4년제 대학 보실까요? 야, 4년제 대학입니다. 4년제 대학도 외식 조리 관련된 학과죠. 강원도 지역 확인하시고요. 경기도는 경기대, 을지대 성남 캠퍼스, 한경대가 국립대학이죠. 그리고 오늘 을지대 성남 캠퍼스 어떻게 학생 선발하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광주 지역 보시면 광주대, 남부대, 호남대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요. 부산 지역에 동의대, 영산대. 그다음에 전북 지역 보실까요?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이 호원대가 산업대죠. 산업대. 그래서 수시 육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대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제주 지역 제주국제대, 충남 지역에 중부대하고 청운대가 있네요. 역시 청운대도 호원대와 마찬가지로 산업대. 우리나라 두 개가 산업대죠. 이 두 개 산업대 확인하시고 이 학교들은 수시 육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충북 지역에 서원대, 세명대, 영동대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과제빵 관련된 학과 개설되어 있는 대학 또 외식조리 관련된 학과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제과제빵사 쇼콜라티에 비롯해서 제과제빵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그 과에 가면 어떤 과목 배우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한국관광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관광대는 학기 중에 이 학교 기업이라고 말하죠. 베이커리 학교 기업을 개설해가지고 현장 실습도 할 수 있고 또 실무 능력도 키울 수 있게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한국관광대 호텔 제과제빵과 어떤 학생을 양성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목표 먼저 보시죠. 자, 교육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과제빵 관련된 이론 또 실습 실무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교육하고 또 이런 제과제빵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제과제빵 관련된 이런 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당연하게 이제 양성하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올바른 인성, 그다음에
제과제빵 그 관련된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바로 한국관광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관광대 호텔 제과제빵과 졸업 후에 어떤 진로 쪽으로 가느냐. 앞서 이제 방혜진 선생님 설명하셨지만 이 학교 이 학과에서도 진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과제빵 관련된 산업체, 호텔 베이커리라든가 뭐 그 기업 체제 양산 베이커리 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또는 뭐 개인 유명한 그 제과점 이런 데 이제 취업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회사에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고 또 학원이나 문화센터라든가 또는 고등학교에 식품 관련 어떤 그 강사로 이제 연구기관이나 강사로서 이제 출강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식 또 조리 관련 업체, 디저트 분야 또 제과점, 홈 베이킹 이런 또 창업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또 산해제 식품이라든가 또는 제과제빵 관련돼서 그 학과로도 편입할 수 있고 전문대학이니까 그다음에 해외 유학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이 한국관광대 호텔 제과제빵과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진로 졸업후 진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년제죠.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레저와 스포츠부터 이제 교양 과목이 되겠죠. 교양 과목, 관광, 영어 이런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컴퓨터 활용, 사회봉사 이런 영어 해야 이렇게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교양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제 제과 이론, 제빵 이론, 또 제과 실습, 제빵 실습. 기본적으로 이제 실습이 중요하잖아요. 숙련직이기 때문에 제과 제빵. 그다음에 데코레이션 실습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실험 제과 제빵 실습이라든가 또는 호텔 주방 관리라든가 또는 외식 산업 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고요. 그다음에 2학년 넘어가면 창업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커리 그 제과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창업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식품 위생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도 역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제과제빵 재료학이라든가 베이커리 경영론이라든가 또 구움 과자 실습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실습도 계속 실습이 나오죠. 실습. 그다음에 교육학 개론 이런 부분도 역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 서비스 예절이라든가 현장 실습 그리고 조리 원리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조리 실습 졸업 작품전 기본적으로 하겠죠. 졸업 작품전 그다음에 실기 교육 방법론 이렇게 호텔 제과제빵과에서 이런 과목들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제과제빵사 또 쇼콜라티에 또 외식 조리 이런 관련된 학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어떻게 학생 선발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을지대 성남 캠퍼스의 전형 방법,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을지대 성남 캠퍼스 식품외식 산업학과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지금부터 전체적인 전형 계획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전형 계획을 보시죠. 자, 전체적인 전형 계획을 보시면 을지 사랑드림에서 3명 선발하고요. 이 과만 3명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농어촌 학생. 농어촌 학생은 3년이죠. 농어촌 지역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 고등학교 과정을 전부 다 농어촌 지역에서 해야 되고요. 을지 리더십 전형입니다. 2명 선발하죠. 을지 리더십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회장, 부회장, 또 학년장이 있죠. 학년장, 부학년장, 그다음에 학급의 회장, 또 부회장, 그다음에 1학기 이상의 이제 그 학생의 임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학생의 임원 경력이 1학기 이상 이렇게 돼 있는 학생들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리더십 전형에는 지원 자격을 그냥 리더십이 풍부한 학생, 스스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지원 자격을 주는데 이 학교는 이렇게 지원 자격을 좀 제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창의적 인재 전형도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말 그대로 이제 전공 관련된 분야에 창의력이 있다 또는 잠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이제 지원하는 소위 말하면 자기 추천 전형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기여 및 배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이런 학생들 보훈 대상자들이죠. 그다음에 6.18 자유상의자 이런 학생들 올해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나 또는 뭐 소방관이나 또는 그 교정직이라고 말하죠. 교정직 또 군인 이런 분들 10년 이상 종사하는 그 자녀분들이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15년, 20년인데 이 을지대는 10년 이상이다 하는 것도 역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반 학생 전형. 그다음에 글로벌 보건 인재 그래서 글로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어학 특기자 전형이죠. 어학 특기자. 이 성남 을지대 성남 캠퍼스에서는 어학 특기자가 이제 토익 같은 경우는 750점 이상입니다. 750점 이상이고요. 토플 같은 경우는 토플은 IBT로 하죠. IBT 80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탭스라고 하죠. 탭스라는 이 어학 시험에서는 600점 이상이 지원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니트라고 합니다. 니트, NEAT. 니트는 2등급 또는 4개 영역, 우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있죠. 이 4개 영역이 B등급 이상인 학생,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로 이 상이 되면 지원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성화고 전형이 있고 교과 성적, 말 그대로 이제 성적,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선발하죠. 그다음에 일반 학생, 적성고사를 기본적으로 을지대는 봅니다.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고요. 정시 모집은 가군과 다군에서 분할 모집한다. 자, 구체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보시죠. 자, 수시 모집은 을지 리더십 전형과 또 창의적 인재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입학사정관 전형이다. 그래서 1단계 3배수를 선발한다 하는 점은 똑같고, 자, 그런데 을지 리더십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으로만 1단계 3배수를 선발한다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리더십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최저학력 기준은 전체적으로 모든 전형의 수시 모집 모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인재죠. 창의적 인재 전형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인데 앞서 말씀드렸죠. 전공 관련돼서 잠재력이 있다든가 또는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서류 평가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서류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3배수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게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보건인재 전형은 어학특기자 중심 전형인데, 자, 이 을지대 성남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1단계가 내신 성적으로 먼저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높아야지 어학 능력도 뒤에 반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학 능력만 출중해서는 안 되고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면접도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전형들, 다시 말하면 일반 전형, 농어촌 학생, 을지 사랑드림, 특성화고, 사회기업 및 배려자 전부 다 적성고사를 본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2차 일반 전형 적성고사 실시하죠. 적성고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그러나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이죠. 정시 모집 가군, 다군 분할 모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군 모집, 분할 모집한다. 그래서 가군 보시면 내신 성적과 수능이 70% 반영되죠. 그래서 내신 성적과 수능이 반영된다. 다군은 수능 성적만 반영된다 하는 점이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가군, 다군 분할 모집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능 성적 어떤 영역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시면 이 을지대 성남 캠퍼스는 100분위를 반영한다 하는 겁니다. 100분위 반영하고 국어 A, B형이든 또 수학 A, B형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어만큼은 반드시 B형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B형 선택하지 않고 A형 선택해서 지원하면 지원 자격 미달, 무조건 불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영어는 B형을 선택해야 된다 확인하시고요. 사탐이나 과탐 역시 다 지원 가능하다. 자, 반영 비율을 보시면 국어는 성적이 낮게 반영되네요.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이 기본적으로 30, 30, 30 이렇게 반영되고요. 보시면 가산점이 있죠. 수학 B를 선택한 학생한테는 수학 B를 선택한 학생한테는 10%의 가산점. 국어 B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수학 B만 10% 가산점. 또 영어는 반드시 B형이니까 뭐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한 이과 학생이지 역시 5%의 가산점을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는 2과목을 반영한다는 거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을지대 성남 캠퍼스에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어떻게 선발하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과제빵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업인 현장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살펴보시죠. 서울 한복판에서 발길을 잡는 행사가 열렸다. 보고 또 보고 찍어도 보는 그것은 바로 단풍보다 더 화려한 공예품들. 오색 찬란한 빛깔에 공정 또한 섬세한 이 작품들의 재료는 바로 설탕. 올해로 13번째 열리는 서울국제빵과자전을 찾은 사람들.
맛과 멋이 어우러진 풍경에 눈 돌아가고 침 넘어간다. 위풍당당 카메라를 들이대는 여학생. 오늘의 VJ 되겠다. 제 꿈이 제과 제빵사거든요. 여기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시는 제과 제빵사 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요. 제가 이 카메라로 제과 제빵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과 후년에 있을 국제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뽑는 이번 행사에서 심사를 맡은 인재홍 기능장. 감회가 남다르다. 그저께 이제 저기 안에서 가슴 덜덜덜 떨어가면서 참 그 선발전을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한 4, 5년을 이 대회 그 제과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실감이 안 나요, 사실. 이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돼 올 초 제과제빵 월드컵으로 불리는 월드페스트리컵에 출전했던 인재홍 기능장.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이 사람은 그 월드컵 같은 그 월드 페스트리컵 그 프랑스 대회 창시자. Ils sont en pleine évolution au niveau de la pâtisserie internationale et européenne. C'est une nation très curieuse, très travailleuse. 한편 각 부스에서는 9시간 안에 대형 조형물과 케이크를 완성해야 하는 선수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100도가 넘는 불빛에도 가시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인생을 건 도전이다. 이게 반지의 제왕에서 나주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죠. 선수들의 긴장을 알리 없는 관객들. 부스 밖에선 이미 감탄이 시작됐다. 역대 수상자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글을 표현한 인재홍 기능장의 작품도 전시됐다. 올해 그 2007년도 월드 페스트리컵에 이제 그 내가 출품했었던 마치 유리공예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섬세한 작품. 보고 있으면 설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독수리, 곧 달려들 것만 같은 악어. 5년 연습의 결과다. 작품 구상은 한 1년 정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 대회 때 가가지고 9시간 안에 케이크하고 요걸 다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게 뭐 엄청나게 힘들고 뭐 그냥 정신없이 뭐 밥 먹을 새도 없이. 6시간째 작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네, 초콜릿 공예 그 설탕 공예였죠. 네. 독수리가 정말 날아오를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네, 제과 제빵사 그 직업인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그 초콜릿을 이용해 가지고 이 그 제품을 만드는 네. 쇼콜라티에 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마니아층도 많아졌고 네. 이런 분들이 이 손으로 만든 이 초콜릿 공예가 다시 말하면 이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쇼콜라티에를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소득도 향상되고 네. 이런 그 어떤 분위기에서 이 쇼콜라티에는 좀 전망도 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직업이기 때문에 네, 역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관련되는 잡지나 책, 광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동향 볼 수 있고요. 색채 감각이나 미술 감각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키워나가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EBS 진로와 진학 내 꿈을 펼쳐라. 오늘 쇼콜라티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